여기 계신 시타델의 CEO 켄 그리핀이라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엄청난 헤지펀드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2022년도 하락장 때도 엄청난 돈을 거둔 걸로 되게 유명해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인의 어깨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켄 그리핀을 모셔왔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이 대가의 의견을 정리해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처럼 시장을 읽기가 어려울 때는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분을 모셔왔냐면은 여기 계신 시타델의 CEO 켄 그리핀이라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아주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 켄 그리핀이라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시타델이라는 회사의 대표자이시고요. 이 시타델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내는 퀀트 헤지펀드입니다. 이게 운용 규모로 보더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엄청난 헤지펀드고요. 그리고 수익률이 말 그대로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2022년도 하락장 때도 엄청난 돈을 거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사실 이때 진짜 주식시장 힘들었죠. 근데 그런 하락장에서도 불구하고 무려 160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 라고 하는 그런 헤지펀드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퀀트로서 제 롤모델을 꼽으라 그러면 전 여기 있는 이 켄 그리핀이 한번 꼽습니다. 제가 퀀터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퀀터스가 장기적으로는 이 시타델처럼 되는 게 개인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 하나예요. 자, 그래서 되게 유명한 분이고 개인적으로 투자도 되게 잘하시고요. 그리고 인사이트가 되게 풍부한 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되게 활발하게 하시는 편인데 최근에 한번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참고로 10월달 정도에 진행이 된 건데 사실 10월달이면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으나 사실 지금 보더라도 시황이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되게 우리가 참고할 정보가 많습니다. 일단 이분이 현재 어떻게 시장을 보고 있느냐, 제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한 장으로 요약해봤습니다. 그 인터뷰에서는 그리핀 독트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리핀이 생각하는 교리는 무엇이냐, 핵심 요약해보면 이렇게 된다. 자, 일단 현재 미국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슈가 하이 경제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부양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인위적 호황 상태에 있다. 이게 그럼 뭘 의미하느냐? 사실 미국 경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정책 의존형 성장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슈거 하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 통화 쌍둥이 위기가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탈달러가 가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를 메꾸기 위한 무역과 관세 정책 역시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전부 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신뢰의 파괴라는 공통 분모로 연결이 된다. 사실 좀 되게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안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신뢰의 파괴를 우리가 역으로 기회로 삼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따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재 켄 그래프 얘기를 보게 됐을 때는 이분은 현재 지금 이 미국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국 전반 자체가 이 미국의 신뢰가 훼손되는 단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뷰입니다. 자,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슈가 하이 경제의 착시효과란 말 이분이 썼어요. 이 슈가 하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설탕을 먹게 되면은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죠. 그래서 되게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데 반대로 슈가를 먹게 되면, 설탕 먹게 되면은 이 혈당이 높아졌다가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슈가 크래쉬가 옵니다. 즉 이게 단기간에 아주 짧게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크래쉬가 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비유하는 걸 저희가 슈거 하이라 그래요. 경제가 현재 지금 마치 설탕을 먹은 것처럼 되게 과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금방 크래쉬가 올 수 있는 되게 취약한 상태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자, 이분이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은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가 자체 성장 엔진이라는 게 없이 정책 도핑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즉 이 정책 도핑이라고 하는 게 마치 우리가 설탕을 먹어서 기분이 좋은 것처럼 그런 단계에 있는 건데 사실 이거는 금방 꺼질 수 있는, 크래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사실 지금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봤을 때 우리가 4%대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 되게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침체기 수준의 부양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 지금 미국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적자를 보면서 돈을 불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자료가 현재 미국이
매년마다 얼마나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돈을 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보고 계신 건데, 현재 미국 정부는 매년 GDP의 6%대나 되는 적자를 보면서 현재 정부가 의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경기가 자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거버넌스에 의해서, 즉 정부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봤을 땐 절대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라고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 재정 방만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로 현재 거기에 더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까지 현재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핀은 현재 이거를 쌍둥이 위기다라고 또 불러요. 자, 재정수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GDP 대비해서 6%에서 7%의 재정 적자를 보고 있고, 그것이 완전 고용 시점에 발생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사실상 코로나나 전시 상황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되게 엄청난 지출인 건데, 이거를 완전 고용 상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건 되게 무책임한 거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의 CDS 프리미엄이 독일, 스페인보다 높다는 말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위험이다 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 중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정 적자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비판을 하세요. 그리고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현재 지금 연준에게 정치적 압박을 하고 있죠. 그죠? 금리 인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준 신뢰의 종말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정 적자 문제랑 맞물려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신용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연준이 독립성을 잃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제도 리스크로 전환된다라고 또 경고를 하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실제로 이 탈달러화가 지금 가속되고 있다는 게 데이터로도 보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여기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트럼프가 그 2025년 4월 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정확히 한 달 뒤죠. 정확히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무디스가 신용 등급을 강등시킨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이 미국 국채랑 달러 인덱스가 탈동조화 되기 시작했어요. 뭔 말이냐면은 달러 인덱스가 내리면서, 즉 달러가 약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동시에 올라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사실 보게 되면은 과거엔 이런 일 없었거든요. 달러랑 미국 국채 금리는 똑같이 움직였었는데 이제는 달러와 미국 국채가 탈동조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채를 팔면서 달러도 동시에 판다는 뜻이에요. 그죠? 미국채 금리가 왜 오릅니까? 미국채를 파니까 금리가 오르는 거죠. 근데 그와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달러도 같이 내려가요. 이거는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 미국채를 팔면서 달러도 같이 팔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미국 자체에 대한 매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현재 미국 국채 브랜드가 훼손되고 있다. 되게 지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이 미국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탈달러화와 동시에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자, 과거에는 그래서 위기 시에는 달러로 피난한다는 그런 어떤 그 커먼 센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기 시에는 달러에서 이탈할 가능성까지도 있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현재 금이 엄청 오르고 있죠. 금은 엄청 오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달러가 아닌 뭔가 대안 자산들, 그런 걸로 자본이 이동하는 일종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월가스 되게 요즘 핫한 키워드 중 하나인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즉 달러라는 베이스에서 벗어나서 그 달러가 아닌 다른 대체 어떤 커런시로 이동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실제로 데이터로 보더라도 관측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미국 브랜드가 무너지는 게 상당히 제가 가격에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힌트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이분은 뭘 좋게 보시냐면은 금, 은, 비트코인 같이 뭔가 이 달러가 아닌 대안 자산들이 앞으로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재정 적자 문제나 통화 측면에서의 페드의 독립성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이야 이거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자, 거기에 동시에 이 트럼프가 현재 지금 관세랑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비판적이십니다. 참고로 그리핀은 이분은 공화당이십니다. 공화당이세요. 공화당이 되게 아주 열렬한 지지자이고 공화당 원이시기도 하시고 공화당의 후원자기도 한데, 공화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관세 정책이 터무니없고 자가장착적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재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절반만 반영된 상태고 이것 때문에 향후에 반드시 물가가 오를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사실 이건 저랑도 의견이 똑같으신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관세라고 하는 게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자본 투자를 하는 것을 꺼리게 만들 것이고, 이것 자체가 제조업 리쇼어링 목표를 훼손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맹국들한테 관세를 매기니까 동맹국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똑같이 미국 브랜드 가치 퇴색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관세는 정책 불확실성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입장인 건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미국 경제에 있어서 큰 리스크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 리스크도 무시할 수가 없다. 미중 갈등, 지금은 좀 봉합된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봉합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중간에 껴있는 대만이 있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분쟁이 이어지게 되면은 이거는 대공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었을 때 사실 말씀하시는 게 전부 다 일관된 말씀하십니다. 즉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현재 지금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거시경제 측면을 봤었을 때는 현재 금리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책 리스크가 너무 크다. 재정과 통화의 신뢰가 붕괴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달러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비트코인 같은 비정책 자산을 자기는 선호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그러니까 금이나 비트코인 같이 뭔가 달러가 아닌 뭔가 다른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재점할 가능성이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재정 적자로 인한 방만한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는 자산 거품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말씀하신 똑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사실 정부가 돈 풀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지만 이제 시장이 계속 경제가 좋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하겠지만 자산 가격은 오르겠죠. 그러니까 이 자산 거품의 가능성 역시도 좀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했었을 때 제가 보는 시야는 뭐냐면, 제가 보는 시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핀의 시야가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재정 적자로 인한 통화량 증가, 이거는 사실상 자산시장엔 호재다라고 저는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곧 AI나 이런 것들 같은 메가 트렌드인 호재다 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이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이 재정 적자 문제랑 맞물려서 이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뢰성 형성이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다. 암호화폐 플러스 금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죠. 특히나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확장까지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메가 트렌드일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랑 의견이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좀 많이 내려왔죠. 그죠? 많이 내려와서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아, 제임스, 그럼 이거 혹시 하락 전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시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조정 국면이다라고 봅니다. 조정 국면이다. 사실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의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았고, 그리고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펀더멘탈도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럼 펀더멘탈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죠? 가격이 내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이거는 저희가 조정이라고 보고, 이 조정을 기회를 삼아서 일종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저는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